예, 그러면 김영경 사무총장 기자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총장이 모두 말씀 듣고요. 그 다음에 기자분들 1분 1답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사무총장.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이렇게 바쁘신데 함께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에게 먼저 고맙다는 인사 올리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전국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을 위시한 헌정 파괴 세력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고 12월 3일 내란의 청구서가 경제 쇼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기반을 만드는데 모든 국력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경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최상목 권한 대응은 결국 안정과 수습이 아니라 내란과 혼란을 지속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일 사법부는 최상목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그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당은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무력화 시도와 탄핵 불복 빌드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내란 동조, 폭동 옹호에 이어서 사법부에 대한 모략과 불복까지 극우 선동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사회적 질서와 제도 유지는 보수의 핵심 가치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보수 정당으로서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헌정 질서 파괴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당면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월부터 모든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은 민생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동시에 민생 현장에 더욱 밀착하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하게 민생 추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많은 대내외 전문가들이 경기 부양을 위한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I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도 시급합니다. 민주당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을 끌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정부 여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 주체로서 정부 여당의 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오는 4일 당정협의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정부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헌정 수호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나가겠습니다. 당내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은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다고 믿습니다. 같지만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고 토론하고 더 나은 길을 찾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큰 목소리는 더 크게 가슴에 새기며 하나된 민주당, 더 큰 민주당으로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푸른 뱀의 해입니다. 푸른 뱀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희망과 성장, 변화와 재생이라고 합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의 K 르네상스를 실현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큰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이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부터 기자들 1문 1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 드리면 성함하고 소속을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네, 동아일보 조홍현 기자라고 합니다. 그 최상목땡 거부권 행사한 거 조금 언급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특검법 재의결 등 계획이 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출범하더라도 시점이 너무 늦어지면서 좀 효과나 성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그 제 의견에 대한 의사 입장에 대해서는 아마 원내 지도부가 이제 논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에는 의장님께서 해외 순방 일정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의장님과 좀 구체적인 일정은 논의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검이 성사되더라도 시간적으로 좀 늦은 게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 특검 문제가 이번 그 재의결 과정에서 꼭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좀 시기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진작 좀 협조해서 잘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결코 뭐 늦었다 이렇게 최종 판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빨리 특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김민영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법 거부 행사 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이 당내에서 거론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시간이 됐는데 정말로 탄핵 가능성이 있는지 앞으로 당의 방식이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당내 다양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잠재 패권주자들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뭐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좀 저는 뭐 거의 아직 못 들었고요. 어쨌든 현재 그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하고 또 그런 현실 속에서 뭐 앞으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지도부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겠지만 기본적인 민주당의 입장은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또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특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탄핵을 거론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질문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부에서 걱정도 있고 또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님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국론이 분열되고 또 이 헌정 문란 세력들이 굉장히 나라를 뭐 갈라치게 하면서 양분시키고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현실 속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뒤에 이제 있겠지만 정말 큰 대한민국으로 통합된 또 국민 화합의 대한민국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게 분명한 입장이고요. 또 당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우려 또 걱정 그런 의견에 대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하는 형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을 거고 또 정말 큰 목소리가 있다면 더 크게 듣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된 길로 나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명절이 끝나고 우리 당내에 많은 의원님들 또 원내에 계신 분들 또 그런 분들과 접촉을 계속 해나가면서 결국 우리 민주당이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도록 당내 화합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토론과 또 논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설명해 주실 거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그 두 번째 분. 예. 안녕하세요. TV조선 신경입니다. 그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님의 경제 강조 행보가 그 조기 대선을 노린 선거공학적 판단이다.
이런 시선과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좀 표현을 하자면 단호하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입니다. 또 민생 위기이고 그래서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면 뭐든지 하겠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원래 평소에 본인이 주장해왔던 많은 어떤 견해 또 그런 입장들도 민생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포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정말 오죽하면 이러겠느냐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요. 그만큼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경제 위기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야당 대표로서 어떤 것이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도 정말 본인이 주장해왔던 그 견해 차이 때문이라면 정말 포기하고서라도 꼭 추경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으로 그리고 저번에 뭐 흑묘, 백묘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결국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속에서 하는 그런 행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마치 대권 가도로 뭐 대선 행보로 막 그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뉴스원 임세원입니다. 아까 최성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거론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일 마은혁 임명 권한쟁에 관련돼서 헌재 결정이 나오는데, 이르긴 하지만 그 결정 여부 상관없이 최성목 대행이 임명 보류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탄핵은 고려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론이 아직 나와 있지 않고 또 여기에 대한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기본 입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거부할 어떤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수용할 거다 또 수용해야 된다 이런 정도 입장을 좀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동아일보 조홍민 기자님. 네, 동아일보 종영입니다. 좀 전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추경 관련해서 좀 여야정 협의체를 좀 복귀해야 하지 않느냐 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여야정 협의체 관련해서는 좀 앞으로 염두에 두신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그러니까 저희들 민주당 기본 입장은 여야정 협의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거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가 필요하다면 할 것이고 다만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민생이 어려우니 추경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해 주는 게 저는 논리적으로 보자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기본 입장은 뭐라도 해야 된다. 지금 이번 명절 때 보셨겠지만 저도 전주 지역구에 가서 정말 많은 분들 만나봤지만 정말 지겹다고 하고 또 정말 경제 좀 살려달라. 먹고 살아야 미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우리 국민들의 정말 그런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으면 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한국일보 박준규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추경할 때 내수 진작을 해야 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방안으로 민생회복 지원금, 지역화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추경을 할 때 충분한 내수 지원 방안을 갖고 온다면 지역화폐를 포기할 의향도 지금 있으신 겁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이재명 대표께서 그 입장을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역 화폐가 내수 진작에 굉장히 유력한
하나의 방도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 민주당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 자꾸 시간이 흘러가고 계속 경제는 악화되고 그것보다는 뭐라도 해야 한다면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흑묘 백묘론처럼 뭐든지 결국 잘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선상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천영 의원님께서 사이 맡으신 자리에 홍성국 국회의원님께서 그렇게 후보로 옮겨지신다고 알았는데 홍 의원님을 얘기를 하시는 거면 어쨌든 당내에서도 지금 성장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반해서 그런 결정이 나오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홍성국 전 의원님을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이 경제 문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놓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 당내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이시고 또 국회의원을 또 지내신 우리 홍성국 전 의원님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한다고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게 꼭 성장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가면 큰 틀에서 현재 저희 최고위원회에서는 민생 회복과 성장이라고 하는 지금 특위도 좀 만들어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선에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경제 전문가를 최고위에 직접 임명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분명한 태세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겠다라고 일단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홍성국 전 의원께서 최고에 참여하시고 또 활동하시고 또 발언을 통해서 여러 내용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경향신문의 박하연이라고 합니다. 혁신당에서 조금 전에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우클릭 기조를 비판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대표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사회 공약의 우선순위를 조금 더 미루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당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입장을. 우리 민주당의 기본사회와 관련된 이 더불어 살아가는 국가의 역할, 이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강령에도 있고요. 다만 당이 그 시기마다 우선순위들이 변할 수가 있죠. 지금 앞서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회복과 성장, 경제와 민생,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본사회를 포기했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지만 지금 이 시기에 성장과 회복의 경제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제가 참 기억나는 말이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위기, 민생 위기 정말 오죽하면 이러겠느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 기반해서 나온 생각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박준규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경제 성장 이런 걸 방점을 찍으면서 저번에 대표님 기자회견에서도 기업과 함께 가는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노란봉투법 같은 노동 이슈가 조금 저희 민주당의 전통적인 이슈인데 좀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노란봉투법 그리고 다시 추진하실 의향도 있으신지도 함께 여쭙습니다. 좀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워낙 민생 위기 또 경제 위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그걸 적극 대처하는 것이 좀 서둘러서 또 논의되고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약간
뒤로 좀 밀린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반드시 여러 노력을 통해서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환율도 오르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조건에서 그것도 막 모든 걸 다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V조선 신경입니다. 계속 경제 위기 강조해 주시고 계신데 반도체 업계 주 52시간제 완화도 경제 위기 극복의 일부라고 보시는지 그의 연장선상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내일 이 대표께서 반도체 특별법 토론에 참석하시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민주당의 현 시점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막 경제 전문가는 아니어서 지금 여기서 반도체 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까지 얘기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법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논의하자. 그리고 그게 당면한 중장기적인 우리 나라의 어떤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디베이트 관련 또 토론에 관련 이런 것들도 주요한 의제로서 상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반도체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논의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채널A 이준성 기자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탄핵 국면 내내 대표님도 그렇고 당에선 민생 경제 위기 극복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데 여론조사를 보면 대권 주자로서 대표님 지지율도 그렇고 당 지지율이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좀 국민들은 과거 민주당 정권이 이렇게 경제 위기를 잘 헤쳐나가지 못했다고 좀 의심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관련해서는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좀 우스갯소리 하나 하자면요. 우리 당 역대 대통령 후보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비판을 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는 대선 어떤 후보에 대한 여러 지지도 조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대선 국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도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굉장히 비판도 있지만 실제 대선을 준비하고 있거나 대선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 당은 민생 경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 또 헌정 질서를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만드는 것 이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건 현재 그런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고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모든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비판을 안 받은 적이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헌재에서 결론이 나오고 또 내란 세력들에 대한 재판 진행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진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또 당면한 여러 경제 위기 속에서 이게 정리되어가고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번 여론조사 내용 자체가 정말 객관적인 우리 국민들의 그런 여론을 반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도 여러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자면 여러 좀 검토하고 생각해봐야 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도로 상황을 이해하고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는 여러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패널들을 통한 여론조사도 있고, 또 중도층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걸 통해서 하는 여론조사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여론조사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일정하게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는 현상도 저는 일부 시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건 좀 공감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이번 그 내란 사태를 바라보고 있고 또 내란 사태에 따른 그 결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의 흐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 조사한 건 그 민심의 흐름은 변함없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국민들의 어떤 생각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질문 있으신 받고 없으면 예,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해줄 건데 사무총장님도 첨언하실 말씀. 제가 좀 그 민주당 우리 당에서 생각하는 것에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결국 우리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이 내란 사태의 그 결과에 정말 우리나라의 민생이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있고 또 내란 세력들이 흔들어 놓은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가 매우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얼마나 제대로 또 빠르게 극복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온 당력을 집중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정말 밖으로는 어떤 여러 우리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또 가짜 뉴스로 혼란을 주고 그런 현상들이 있지만 여기에 정말 제대로 묵묵하게 제대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말씀 올리고요. 당 내적으로는 여러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결코 뭐라고 할까 이렇게 묵살하거나 배격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당이 결국은 같은 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내 단합과 하나된 힘을 모으는 그런 노력들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민주당이 정말 이 국가 내란 사태의 그 위기 속에서 이걸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다라고 하는 국민적 신뢰를 얻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또 우리 당의 지역위원장들은 정말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과 밀착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걸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하겠다라는 말씀 꼭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2025년 정말 건강하시고 정말 모두가 복 많이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